안녕하십니까. 일반범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서든데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된 사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목욕탕 사고입니다. 저도 주마다 가는 곳인데요. 목욕탕 사고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고사항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9월 26일 새벽 4시경 이런 시간이었죠. 사우나를 자주 방문한 김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탈의를 한 후 건식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관리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탈의실로 옮겼죠. 옮긴 후 2시간가량이 지나 피해자의 호흡이 고르지 않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119 구급 구호 신청을 통해 김모 씨를 한강 A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란 간, 신장, 심장 등 우리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발성이란 2개 이상의 장기 기능이 멈췄다는 부분들입니다.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사망을 했죠. 마침 이 목욕탕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죠. 주차장, 도구업자, 오늘 이야기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목욕탕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가해자, 피해자가 있죠. 목욕탕의 업주의 입장, 보상을 회자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이죠. 그리고 고객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이죠. 보상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주도 될 수 있고 고객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큰 사고죠. 사망사고이지만 손해사정인이 판례 및 사례를 잘 적용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된 사고였습니다. 먼저 피보험자 측 법적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욕탕 업주의 입장이죠. 이번 사고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민법 제 758조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살펴본 바 사우나 내부에 부착된 경고 문구에 사우나 내부에서 수면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통상 보면 주치자 입장 금지 이런 문구들이 있죠. 그리고 목욕탕에는 금지 문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뜨거우니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은 업주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장한다거나 사우나 시설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고 발생 후 관리인이 이를 응급한 상태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면 타월만 덮어두고는 2시간가량 탈의실에서 방치했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점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토대로 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손해사정인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목욕탕 업주 과실을 50% 인정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대체로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예외는 아니죠.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는 사우나 내부의 경고 문구,
주치자 입장 금지가 있었죠. 병시되어 있었다는 부분들, 위반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로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건식 사우나는 사막과 같은 환경이죠. 습기가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고열이죠. 거기서 술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이 과실이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부분에서 까준다는, 감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세 번째는 피해자는 목욕탕을 이전에도 자주 이용한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을 목욕탕 업주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과실을 50%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듯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방금 피보험자, 업주의 입장, 고객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출 내역을 한번 보면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액은 염원기간 동안 일정한 나이까지죠.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연세가 좀 있어서 2,09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장례비 3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7,39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과실 50%만 물려줘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3,996만 6천 원.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최저 미니멈 공제금이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공제해서 3,686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건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업주 측면에서는 관리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면 피해자분은 아마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니 그간의 판례나 사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던 사고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시기를 업주는 보낼 수 있었겠죠. 시간이든 돈이든 말이죠. 배상책임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